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굵직한 얘기들,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모아서 또 추가 취재를 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4월 26일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국정조사에서 공소 취소가 아니고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 청문회나 기관 보고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모레 28일 되면은 종합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이 종합 청문회에서 또 뭔가 굵직한 것이 터져 나와서 이재명이 오히려 궁지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 상당히 지금 초조하고 다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를 전후를 해서 두 번 이 SNS를 올렸는데, 뭐 다른 SNS에 글 올리는 게 마치 습관처럼 돼버렸지만은 이 국정조사를 겨냥을 해서 두 가지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 다 해외 출장일 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모든 것을 이 본인의 재판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정상 외교 뭐 이렇게 어지러하게 포장을 하는 그 행사에 나갔어도 마음속은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재판 취소하는 거, 공소 취소하는 거에만 매달려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이재명에게 가장 위협적인 재판이 뭐 5개 중에서도 또 1심이 진행 중인 것만 공소를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1심 진행 중인 것 중에서 핵심적인 두 개, 중형을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송금 그리고 대장동 두 가지죠. 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한번 그때 필리핀에서 이 메시지를 날렸고, 자기가 살기 위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에서 또 메시지를 날렸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베트남에서 이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특종 보도를 해서 한국신문협회 상을 수상한 그 기사 내용, 그 하천 그 대유에서 그 설립한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김만배가 이야기한 거. 이거를 이재명이 먼저 이슈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이슈가 나오니까, 지금 428억 원 저수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작됐다. 그러니까는 기사가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라는 표현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든 없든, 있다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는데, 그 만약에 없다고, 그분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을 위해서 428억 원의 이 돈 저수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없다고 하더라도, 남욱이나, 그 전에 이제 남욱이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막 말을 바꾸고 있지만은, 그 전에, 이재명 정권 들어서기 전에 428억 원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있고, 유동규 씨가 한 말이 있고, 정진상이 한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분, 이것이 만약에 정영학 녹취록이 없다고 이재명 주장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428억 의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모레 열릴 종합특검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진실을 공개를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은 더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필리핀에서 지난 3월 달에 그 뇌관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뭐냐면은 대북송금 관련이죠. 대북송금은 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짜리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니까는 이거 아주 중형을 받을 수 있죠. 유죄가 되면은. 그래서 이재명은 가장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필리핀을 방문 중이었는데 3월 달에 그때 좌파 매체 민들레에서 뭐 서울 고검에서 만들었던 뭐 연어 술 파티, 진상규명 TF, 뭐 여기 어떻게 하든 그 수사팀을 얼굴매기 위해서 무슨 TF를 만들어서 계속 조사를 했죠. 그 방대한 분량 중에 딱 하나 나온 말,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 준 적이 없다고 했던 말,
이 말을 가지고 민들레가 보도를 했고, 이것을 이재명이 필리핀에서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는데 이런 글을 올렸죠. 증거 조작은 납치나 살인이나 강도보다도 나쁜 짓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직접 돈 줬다. 이것은 수사 내용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돈 준 적이 없다. 이거를 가지고 이 대북 송금은 직접 이재명에게 김성태가 직접 돈 준 게 아니고 북한으로 돈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수사 대상도 아니다. 그 박창룡 검사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그걸 가지고 선동을 하기 위해서 정보 조작은 납치, 살인, 강도보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그거를 신호탄으로 브라브라 국정조사 특위를 꾸렸는데 활동을 하면서 대치기를 당했죠.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박성룡 검사, 그 다음에 방용철, 이 두 사람에게 대치기를 당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박성룡 검사가 그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당시 수원지검장도 SNS에 글을 냈고, 또 방용철 전 장방울 부회장이 70만 달러를 리오남, 북한 공작원 리오남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전달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죠. 전 국민을 보는 데서. 그래서 대치기를 당했고, 대북 송금을 대치기 당했고,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남욱의 진술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서 남욱의 진술이 반복되는 모습들이 방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안타깝게도 이주영 검사, 대북 송금을 수사를 했던, 대장동을 수사를 했던 이주영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 자살 시도도 있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어쩌고 이제 제목부터 그런데 특유의 명칭이 이것은 문재인 때 수사가 시작된 거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다 했죠. 그래서 대치기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레 28일 날 종합청문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종합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는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만회를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2차 참전을 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때는 베트남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베트남 거리에 나가서 베트남 국민들과 어울렸다 막 이렇게 보도는 나왔지만은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이재명은 SNS에 글을 올립니다. 베트남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필리핀에서 글을 올린 거는 대북 송금에 참견을 하는 거였는데 그걸 다가 대치기 당했고, 이번에는 며칠 전에 베트남에서 글을 올린 거는 대북 송금이 아니고 대장동 관련입니다. 큰 거 이제 2개 중에서 한번 대북 송금했다가 대치기를 당했는데 이번엔 또 대장동, 또 28일 날 종합 청문회를 앞두고 이게 문재인 때부터 수사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검사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하고, 또 강백성 검사, 다시 승사를 했던 강백성 검사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이 다시 한번 이제 참전을 한 거죠. 이번엔 베트남에서 SNS를 쳤는데, 이제 많은 내용을 많이 아실 겁니다. 2023년에 동아일보가 한국신문협회로부터, 취재보도 부문상, 수상을 했는데, 그거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2023년에 동아일보가 상을 받은 것은 2021년 말에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김만배,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자,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게 1,600억 얼마가 되는데, 1호 그 지분이, 저 배당금이.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라면은 한 600억 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비용 빼고 여러 가지 세금 빼고 하니까는 428억이 남았다. 그래서 428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SNS 베트남에서 동아일보 수상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조작된 기사다. 그리고 428억에 그분이란 말은 그러니까는 정영학 녹취록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분이라는 말이 정영학 녹취록이 없다. 이재명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놓은 말이 아니고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필리핀에서
그 SNS를 올려서 참전을 할 때 좌파 매체를 인용을 했다고 했죠. 이것도 역시 좌파 매체에서 나온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그 해외에서 지금 김어준 방송이나 이런 걸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다 듣고 있어서 김어준 방송하고 또 어디 뭐 좌파 유튜브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해외 순방 가서 무슨 뭐 정상 얘기 어쩌고 하지만은 계속 이 관련돼서 유튜브 보고 좌파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SNS를 막 하는 이 상황인 거죠. 그만큼 본인의 재판 리스크에 그 재판 리스크가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베트남에서 SNS를 하기 전에 그때 국정조사에서 1차 대장동 수사팀장이었던 김태훈, 완전히 이제 좌파 그 검사죠. 그 김태훈하고 남욱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거분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없다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거기 이제 김만배 씨가 자기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야기할 때 거분이라는 그 표현은 없고, 그러니까 지분의 절반이 거분 것이다는 표현은 없고,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그 단독 보도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유동규 네 거다 이런 표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김어준 방송을 비롯해서 극좌파 유튜버에서 이 당시 언론이 이재명 몰이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표현이 없다고 지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쪽 자기들 편 말만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상을 취소해야 된다, 동아일보 수상 취소해야 된다는 좌파 유튜브 매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필리핀 그 바쁜 와중에 뭐 바쁜 척 한 거겠죠. 그 와중에 또 좌파 유튜브 다 봐가지고 딱 그거 끄집어내서 베트남에서 귀국하기 전에 바로 본인 다급하니까 그 다음날이 귀국날이었는데 초조하니까는 그걸 그냥 SNS에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은 대장동 428억 저수지 이슈가 재점화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는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거분이라는 말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설령 정영학 녹취록에 거분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428억 저수지 돈을 만든 그 혐의가, 의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분이라는, 거분 끝, 절반은 거분 끝,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판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428억. 자, 그래서 제가 과거 신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도 있고 해서 신문들을 다 찾아봐서 세 사람과 관련한 제가 신문 기사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욱이죠. 남욱. 처음에는 거분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거분이란 말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죠. 자기 그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계속 말을 바꾸는데, 그런데 남욱은 그때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직후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 녹취 내용을 기정사실을 하고 좌파에서 거분은 이재명이 아니고 유동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대장동 1기팀에서는 이재명에게 수사가 가지 않게 하려고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수사했던 김태원이 수사했던 유동규 선에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죠. 이 428억은 유동규 거다, 그분이 유동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욱 씨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분이라고 한 그 대목을 가지고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분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유동규가 나이가 더 적은데 무슨 그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분은 이재명이란 취지로 그때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게 이재명이라는 게 좀 논란이 되니까 며칠 후에 내가 이야기한 건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김만배가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전화를 해서 남욱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너가 그걸 이재명이라고 하면 어떡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겁박을 했다. 그래서 말을 바꿨다.
그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분이라고 하지 않아. 김만배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한 거지,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그때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남욱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28일에 김용 재판에 남욱이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023년이면 윤석열 정부 때죠. 그러니까 그때 진술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328억 원 이재명 측의 것이 맞다. 이재명 쪽이다. 이재명 측, 그러니까 이재명 그 주변 사람들, 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유동규가 실질적 관리자고 그 돈 428억에 대해서 정진상이 결정권자다. 그래서 정진상의 결정권자로서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들었다. 정진상 그쪽에 들었다는 거죠. 이재명 그쪽에.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정진상이 그 뒤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나서 결정을 한다. 428억에 대해서 뭐 어떻게 쓸 건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진상은 이 428억 원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쓸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뭐 진술도 있었죠. 자, 그리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은 제목이 이겁니다. 남욱 천하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은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자, 천하동인 1호에 지금 남욱입니다.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남욱이 천하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이재명 측 지분은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선 때 쓰려고 428억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 이 녹취록이 그 안에 없다고 해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 전에 진술을 했던 거. 대장동 재판 정인으로 그때 남욱이 나와서 천하동인 1호에 이재명 지분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의 목적은 428억 세금 떼고 그 세금 비용 떼고입니다. 전체 600억에서 그 지분의 목적은 428억을 만든 목적은 이재명의 대선 출마였다. 이거 남욱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 언론 보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남욱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총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남욱이 총류, 이게 법률 용어인데 이 428억 원은 총류로 이해를 한다. 이 총류란 게 뭐냐면은 법률 용어로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그러니까 428억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데 이거는 이 총류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다. 여러 사람이 조금 전에 자기가 남욱이 이야기를 했죠. 이 유동규가 실질적 관리자, 정진상이 결정권자고 결정권자 그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그럼 이렇게 428억을 쓰려면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정진상이 보고를 해서 이재명이 오케이 하면은 정진상이 그거를 결정을 하고 유동규가 집행을 한다. 그때는 유동규도 그쪽 편이었죠. 자,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총류라는 표현입니다. 이재명의, 그러니까 남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총류가 왜 총류냐 하면은 428억 원 무조건 이재명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자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이재명 도지사 선거, 대선 후보 경선, 노후 자금,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대선 본선 나가면 본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 총류.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이재명 그쪽에서 들었다는 이야기죠. 실제 이게 그 2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이 유동규에게 지금 김용이 20억 원을 요구를 해서 8억 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2억 원은 배달 사고 나고 6억 원 받은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거를 보면은 이게 총류라는 개념이 딱 들어맞죠. 428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뺏었는데 이재명을 위해서만 뺏어야 된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유동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유동규. 유동규 씨는 그 428억 원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자금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문화일보 2023년 9월 25일자, 이 두 번째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유동규, 김용이 요구한 20억, 이재명 지분 428억 원 중 일부다. 그대로 나오죠. 저수지에 모두는 428억 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남욱 씨가 자기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막 말이 바뀌었지만은 남욱이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또 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때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겠다고 20억을 달라고 했죠. 그 428억이라는 게 저수지에 없으면 대장동 일당이 왜 줍니까? 그런데 실제로 줬어요. 단계적으로 주다가 중간에 대장동 논란이 터지는 바람에 8억 원까지 주는 데서 멈췄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6억 원이 인정이 됐죠. 2억 원은 배달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김용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대법원 선거 앞두고 있는데, 뭐 출마한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진술을 보면은, 김용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를 해서 6억 원을 수수를 했다. 그러니까는, 그때 호남 조직을 만든다고 김용이 그때 조직 담당이었습니다.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경선할 때도 2022년 대선 때. 그때 호남은 이낙연이 아성이니까 호남에 조직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죠. 이재명 쪽에서.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조직 만든다고 20억 달라고 한 겁니다. 호남 조직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총류라는 말도 딱 들어맞고, 저수지, 이재명을 위해서 쓰는 저수지 428억. 그리고 대장동 민간업자가 어떤 혜택을 안 받았으면 왜 돈을 이렇게 내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문화일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기사를 썼습니다. 김용의 유죄가 인정이 될 경우 428억 원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때 이제 그 1심이 안 나올 때죠. 근데 지금은 1심, 2심 다 김용에게 징역 5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때 기사에서, 특히 그게 김용에게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이 그 돈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재명을 위해서는 돈이다. 다 진술이 나왔고, 김용이 유죄가 되면은. 근데 이제 이재명 재판이 지금 중단돼 버렸으니까는 이거 제대로 밝히려면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공소를 취소를 해버리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428억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자꾸 유동규 거라고 하는데, 자, 유동규 씨가 정말 자기 거였으면 이거 배당을 했죠. 배당을 할 때 자기가 가져갔겠죠. 그런데 배당 때 안 줬습니다. 왜? 이거는 그분 거, 이재명 거니까. 자, 이 상황에서 정진상은 또 어떤 입장인가? 정진상 입장 이겁니다. 연합뉴스 하나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과거 기사를 보면은 이 정진상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 세 번째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진상과 관련된 겁니다.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특혜 제공했다.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만 81번, 여덟 한 번 나온다.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이 여덟 한 번 나오는데, 정진상은 428억 원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특혜를 대장동 일당이 안 받았으면 왜 20억 달라는데, 일단 428억 중에서 20억 달라는데 왜 주기 시작을 했을까요?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검찰의 공소장이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모든 언론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주목을 하던 때였죠. 그리고 그 관련된 정황 증거도 많고, 이 진술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은 정진상 공수장에서 428억 뇌물 약속 대가로 5가지 특혜를 주기로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천대유가 요구한 것을 반영을 해서 대장동 업자 공모 지침서를 작성을 한다. 뭐 미리 뒤에서 이제 다 짠 거죠. 428억 대가로. 그래서 편파 심사로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 또 하천대유, 김한배 하천대유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천억 원대 배당금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다. 428억 대가로. 자, 이런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검찰이 뭐 조작을 했으면은, 이거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다 진행이 됐죠, 나중에. 그래서 검찰의 주장이 엉터리라고 하면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재판을 해야지 가려지지, 옥석을 가려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재명 쪽에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상은 평소에도 428억 원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쓸 것이다. 자, 이런 말도 했다는 어떤 검찰의 기록이나 또 다른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레 열리는 종합청문회에서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다 조작됐고 기소도 조작으로 했고 이것이냐 아니면 정말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는 재판을 재개해야 되느냐, 그것에 또 갈림길에 또 놓이게 되고 이것이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지금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슈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정영학 녹취록에 거분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욱의 그 전 진술이나 유동규의 말이나 정진상의 말에서 이것은 없어지는 혐의가 아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정가 뒷담화였습니다.